실제로 이 1톤 트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S2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유턴이 어떠냐, 회전 반경이 어떠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 않나요? 그죠? 심리적으로 뭔가 앞에 뭐가 막 길게 있잖아요. 네. 차주분과 한 두세 달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차가 S2로 바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You're conflicted, got my suspicions that you don't wanna lose this feeling.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호준TV 안호준입니다. 제가 데일리카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가구회사를 하고 있으니까 S1을 정말 잘 타고 있습니다. 오늘 비교 시승기 제대로 한번 해볼 건데요. S1의 비교 차량은 바로 봉고 EV 저상탑차입니다. 짜잔! 아, 저 진짜 너무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거든요. 제가 만약에 S1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저도 포터 일렉트릭 혹은 봉고 EV 저상탑차를 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침 S1이 나왔고 그래서 S1을 너무 잘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도로에서 이 저상탑차들을 보면 시선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섭외된 차량은 2022년에 출고해서 이제 한 2년 된 봉고 EV 저상탑차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아이스라고 써있거든요. 지금 냉동탑차예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 냉동 시설들 있죠. 이 차주분이 연안부두에서 수산물을 이제 다 실어다가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 냉동탑차 오너분들은 이 S1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내용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톤 트럭의 저상탑차랑 이 S1의 가장 큰 공통점은 이쪽에 탑 높이가 2.3m 미만의 주차장을 들어가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봉고3 EV 냉동탑차의 높이는 2162라서 얘는 2230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웬만한 주차장은요 대부분 요즘 신축은 2.3m의 층고 제한을 갖고 있는데 조금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2m도 있어요. 그래서 2.2m는 얘는 들어갈 수 없어요. 얘는 2230이고요. 얘는 2160이에요. 2160을 갖고 있는 봉고3 EV가 어느 주차장이든 다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또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1톤 저상탑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이 지금 이 앞바퀴의 바로 위에 있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리고 이 ST1은 운전석이 앞바퀴가 있고 한참 뒤에 물러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일 것 같아요. 이 1톤 트럭을 타보면 이제 아무래도 정면 충돌에는 좀 이제 불안한 느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2024년에 새로 나온 신차가 안전에 대한 대비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S1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드 도어가 운전석 쪽에 있어요. 저쪽 조수석 쪽에는 없어요. 이 봉고3나 포터2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저상탑차는 이 도어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그리고 도어가 일단 수동문이라는 게 큰 차이가 있고요. 차주님 근데 이쪽 도어 많이 쓰세요? 거의 뒤에 도어 쓰세요? 근데 보통 인도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는 왜 여기다 뒀는지 그거는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저는 불편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걸 이렇게 운전석에서 딱 내리자마자 문을 열고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보다 그냥 내려서 바로 그냥 자동문 열고 여기서 꺼내는 게 전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일하는 특성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이 이쪽에 있는 게 크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은데 보통 여기다 주정차를 하고 여기서 물건을 꺼내시는 경우에는 도어가 여기 있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와보겠습니다. 사실 뒤가 가장 큰 차이가 납니다. 이 S1의 경우에는 그냥 바로 발판을 안 밟고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높이죠. 1톤 트럭의 저상탑차의 경우에는 1톤 트럭 프레임이 밑으로 일단은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문을 열었을 때 이 적재 공간의 높이입니다. 높이. 그래서 얘는 발판을 밟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어요. 엉덩이 아파. 네, 올라갈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봉고3 EV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발판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필수.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머리가 닿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여기서 이제 짐을 실을 때는 수그려야 되는 좀 불편함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S1은 여러분 저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안에서 그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높이가 170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큰 차이가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차를 홍보 수단으로 쓰는 분들은 이 뒷면이 평평한 게 엄청난 장점이 되네요. 물론 얘도 여기 손잡이랑 카메라랑 여기는 비워줘야 되겠지만 이 뒷면을 평평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똑같은 이미지를 만약에 여기다 붙인다고 했을 때는 이 봉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나 홍보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렇게 ST1 표면을 이용하는 게 되게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Thought I could control it, but if I speak the truth, I ain't over you.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일단 봉고 3 EV 저상탑차부터 먼저 타볼 건데요. 옆에 이제 차주님 앉으셨고 제가 한번 타보면서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기 전에 일단 3만 킬로 탄 차고요. 누적 정보가 3.3km 나오네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속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일반 변속기고요. 이 ST1이랑 이 1톤 저상탑재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구동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제일 큰 차이는 ST1은 전륜 구동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1톤 저상탑차는 후륜 구동이라는 점입니다. 혹시 차주님 겨울철에 힘든 적 있었어요? 후륜 구동이라서? 구름구동이라서 겨울철에 힘든 적은 별로 없었던 다 시내만 다니니까, 그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진짜 중량짐을 나르기 위해서는 후륜 구동이 맞아요. 근데 ST1의 특성을 잘 보면 파레트 단위의 아주 중량짐을 싣기 위한 차라기보다는 박스 단위에 편안하게 짐을 상하차할 수 있는 그 컨셉으로 나왔다 보니까 중량짐이 아니죠, ST1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륜 구동을 타면서 사실 후륜이 아니라서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톤 차량은 후륜 구동이어야만 합니다. 왜냐면 이 저상탑차가 아닌 일반 카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량짐을 파레트 단위로 지게차로 상하차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1톤 차량들은 후륜 구동이 맞습니다. 일단 방금 요철 한번 지났는데요. 이게 앞바퀴 바로 위에 있다 보니까 요철을 지나면 바이킹 끝에 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고 나서 이렇게 피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잔진동이 이제 있을 때 운전자가 앞바퀴 위에 있다 보니까 방지턱을 한번 넘으면 계속 요 진동이 좀 있네요. ST1에 비교해서. 넘고 나면 이렇게 한 5번 정도의 잔진동이 있습니다. 파워를 한번 봐볼까? 나가는 거는 이게 출력을 비교해보면 이제 ST1이 좀 더 출력이 높아요. 근데 방금 같은 경우에도 엑셀을 좀 밟아보면 잘 나갑니다. 출력 비교를 잠깐 하자면 봉고는 135kW, 환산해서 대략 183.5마력대고요. ST1은 160kW, 환산해서 대략 217마력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차량의 마력수 차이는 34마력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봉고 3 같은 경우에는 탑차를 냉동섭이를 항상 가동하다 보니까 이 연비가 여름철 연비, 겨울철 연비, 봄, 가을철 연비 한번 알려주세요. 완충하고. 보통 여름철에는 네. 풀 충전하고 주행거리가 한 190km 정도 나오고요. 190km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짐 싣고 중량 있다 보면은 겨울철에 히터를 트니까. 그쵸. 겨울철에는 히터를 트고 중량짐을 싣다 보면은 네. 주행거리가 한 130km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봉고가 배터리 용량이 58.8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죠. 참고로 ST1의 배터리 용량은 76.1kWh입니다. 그러니까 17.2kWh 차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전기 트럭의 장점이 여러분, 이렇게 더울 때 뒤에서 일하고 운전석에 탔을 때 에어컨 언제나 풀가동 시킬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겨울은 또 반대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전기차는 히터로 켜면 금방금방 닳잖아요. 근데 이 130km 정도를 타면서 좀 약간 그 하루 이동 거리가 약간 타이트한 적이 많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겨울에는 히터를 안 켜두시죠? 겨울철에는 히터보다는 약간 그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열선 시트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차주들은요, 사실 주행거리가 아슬아슬하면 겨울철에는 손발이 차갑습니다. 수족냉증에 걸리기가 쉽죠. 하지만 엉덩이 따뜻합니다. 왜냐면 열선 시트는 전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습니다. 최대로 전비 주행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와봤어요? 최대로 네. 전비 주행을 하게 되면은 약 200km 정도 타는 것 같아요. 200km 정도? 이 지금 에코 모드가 있고, 이게 드라이브 모드가 드라이브 모드가 뒤에서 네, 있구나. 네. 그래서 에코 모드를 하게 되면 회생제동 단계는 2단계로 자동 세팅이 되고, 한 번 더 해서 3단계로 할 수 있는데 아이페달 모드는 없죠. 끝까지 멈추는 거. 끝까지 멈추나 안 멈추나 한번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페달 기능이 없구나. 그래서 회생제동은 평소에는 몇 단계로 놓고 다니세요?
평소에는 1단계에 놓고 다니고요. 아, 네. 그럼 평소에 에코 모드로 타고 다니시죠? 그쵸. 에코 모드를 키면 2단계가 무조건 되니까 항상 플러스 페달을 한번 당겨 주시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요런 게 또 이제 전기차 오너분들은 요런 자기만의 선호하는 주행 특성들이 다 있고 타자마자 맨날 세팅해줘야 되는데 아, 그건 좀 불편하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끝까지 멈추는 회생제동 최고 단계를 선호하기 때문에 타자마자 항상 아이페달 모드를 당기게 되죠. 아이페달 모드가 되게 편해요. 이따 한번 타보세요. 아, 오토홀도 있네요. 오토홀드. 오토홀드 항상 자동 활성화돼요? 아니면 켜줘야 돼요? 오토홀드 제가 켜줘야 됩니다. 아, 무조건 켜줘야 돼요? 아이페달 모드 쓰면은 멈추는 게 그냥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편해요. 오토홀드 안 켜줘도 돼요. 그리고 봉고 3 EV가 웬만하면 다 풀옵션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양들은 되게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들어가 있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이 1톤 트럭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S-T1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유턴이 어떠냐, 회전 반경이 어떠냐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시내 주행할 때 유턴할 때 불편한 적 없죠? 이거는 어때요? 웬만하면 다 유턴하죠? 네네, 웬만하면 다 유턴을 하는 거라서. 자, 그래서 말 나온 김에 1톤 트럭과 ST1 유턴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시점에서 스티어링 휠을 끝까지 꺾은 뒤에 정확하게 유턴을 시도해 봤습니다. 결과는 좀 놀라웠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 영상을 보시면 1톤 트럭과 ST1의 그 회전 반경이 큰 차이가 없다는 게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근데 여기 핸들에 이제 크루즈 버튼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반절 주행은 안 되고 정해진 속도로만 달리는 크루즈 컨트롤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차로 이탈 방지는 있는데 차로 유지 보조는 없습니다. 반절 주행은 사실 안 되죠. 차주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그 후방 거리를 감지해서 거리가 미터수로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 타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또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 손잡이가 있고요. 여기 발판이 있는데 크게 방법이 두 가지. 일단 여기다가 발을 얹고 이렇게 해서 타기에는 약간 스텝이 꼬이거든요. 그래서 좀 편하게 타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그 풋레스트가 있어요. 이 풋레스트를 딱 지지를 하고 이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ST1 한번 타볼게요. 근데 ST1은 제가 안 타고 이 봉고3 EV 차주분께서 타보고 제가 조수석에 앉아서 여러 가지 소감을 한번 들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ST1은 어떻게 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ST1은 발판이 여기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저도 처음에 탈 때 약간 이 발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밟고 타기에는 뭔가 약간 자세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가장 제가 많이 해본 결과 편한 건 뭐냐면 여길 밟는 거예요. 여길 밟으면 또 너무 바로 올려야 되고 한 요 정도 딱 밟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여기 그렇습니다. 타보시죠. I was feeling sober until you came up now. I don't know what to do. 사실 뭐 ST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얘도 승차감이 막 엄청 극단적으로 좋진 않아요. 극단적으로는 좋지 네, 않아도 네. 그래도 아까보다는 확실히 앞바퀴보다 많이 뒤에 있으니까 그쵸. 그건 다 차이가 나긴 해요. 얘도 에코랑 아닐 때랑 차이 많이 나요. 에코 하면 갑자기 확 안 나가는 느낌 들고. 그래서 아이페달 모드가 뭐냐면요, 얘를 마이너스 패드를 당겨 봐봐요. 그럼 이제 아이페달 모드가 켜지거든요. 이 아이페달 모드가 끝까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편해요. 근데 회생제동 별로 안 좋아하시죠? 네, 저는 그러면 아이페달 모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오토홀드 켜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아이페달 모드 마지막 멈출 때까지. ST1이라고 해서 승차감이 봉고3나 포터보다 막 이만큼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차도 이 밑에 프레임이 있고 되게 뒤에 판 스프링이 있고 엄청난 좀 하중, 얘가 지금 공차 중량이 2.7톤이거든요. 이 하중을 버텨야 되다 보니까 얘 또한 서스펜션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단단한 세팅이에요. 근데 운전석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요철을 지났을 때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바퀴 바로 위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은데 얘는 차가 이렇게 요동친다고 해도 운전석이 앞바퀴와 뒷바퀴 중간에 있다 보니까 요동칠 때 조금 그 흔들림이 덜하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뭔가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 않아요? 그죠? 심리적으로 뭔가 앞에 뭐가 막 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 그게 좀 그나마 좀 좋더라고요. 같은 방식으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여진이 얘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여진이 없어, 얘는. 그치? 방지턱에서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 1톤은 이렇게 앉아서 핸들을 이렇게 하고 운전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핸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서 있고 앞을 보고 운전하다 보니까 장거리 주행했을 때 피로도가 확실히 적고 승용차 감각에 익숙한 사람이 타도 어색하지 않은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예, 아이페달 모드하면 이렇게까지 쓰는 거예요. 아 이게 부드럽게 예, 쓰는 예, 되게 부드럽게 써요. 그래서 아이페달 모드가 되게 좋아요. 자, 이렇게 영상을 같이 찍고 차주분과 한 두세 달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차가 ST1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아, 근데 방지 쪽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그쵸. 넘고 나서 깔끔하게 끝내버리네. 오, 이게 차이가 많이 나네. 거의 예, 여진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여기서 멈출 때 아이패드보다 한번 멈춰봐요. 아니, 이렇게 빨리 떼면 안 돼요. 생각보다 제동력이 그쵸. 크거든요. 예. 가다가 이제 슬금슬금 떼면서 예. 좀 더, 좀 덜 떼야 돼. 저까지 가야 되니까 좀 덜 떼. 예. 갔다가 요쯤에서 다 떼는 거예요. 이게 적응이 되잖아요. 아 그쵸. 브레이크로 발을 가져다 대는 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 ST1의 장점이 모든 이 기반이 지금 현대 기아에서 나오는 전기차 승용차 기반이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편해요, 되게 일할 때. 전비가 되게 잘 나와요. 최근에 저게 5에서 4.9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고속도로 타면 이제 딱히 연비 주행 안 하거든요. 근데 일반 그 주행에서도 막 이제 솔직히 연비 스트레스 없이 타요. 왜냐면은 워낙 주행거리가 그래도 만족스러우니까 400km는 타니까 저도 매일 충전하거든요. 매일 충전하고 나왔을 때 그거를 다 쓰고 집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기를 안 아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연비가 4.9니까 실제로 400km 가까이 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ST1 냉동 차주분들의 연비도 궁금해요. 한번 달아주시면 많은 예비 구매자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바꿀 거예요, 차.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번에는 이 봉고 3랑 이 ST1 충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하러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충전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ST1은요 충전구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고나 포터의 충전기는 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ST1을 탈 때 가장 편하게 느끼는 게 바로 이 충전구 위치인데요. 이거를 열고 이렇게 뽑아주면 바로 가까이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 높이는 살짝 높았으면 좋겠어. 근데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충전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피트가 진짜 편한 게 아무것도 안 갖고 다녀도 사전에 등록해 둔 걸 갖고 바로 충전을 할 수가 있어요. 현대기아차 오너는 초급속을 350원의 가격에 할 수가 있어요. 자, 연결해주면 ST1이 충전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그리고 또 그 봉고 3 EV의 충전 속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계속 올라가죠? 160, 170. 와, 진짜 엄청난 속도입니다, 진짜. 180. 이게 화물차잖아. 상용차인데 이렇게 초급속으로 할 수 있게 해놔서 200 넘어갔어. 와, 215, 19. 가자. 거의 우사인 볼트인데, 우사인 볼트. 240까지는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정도 속도로 충전하면은 이게 봐봐. 이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지? 눈에 보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속도거든. 이 좀 있으면 53, 4, 5, 6, 80까지 금방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진짜 빨라요. 진짜. 와. 봐봐. 자, 그래서 ST1 한번 충전해봤고, 이번에는 봉고 3도 한번 충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봉고 3 EV 한번 충전 한번 해볼게요. 회원가입 안 하셨죠? 이피 회원가입 하세요, 빨리. 자, 그래서 한번 급속 충전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충전기가 여기 있으면 진짜 좋은데 옆에 있어.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일로 와야 돼. 길이가 될래나? 길이가 안 돼. 어떡하지? 되긴 됩니다. 되긴 되는데 꽂아볼게요. 근데 거기 그렇게 하면 기스 나는데? 예. 차를 아끼는 사람은 이것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차에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두고 차에 안 닿게 한번 속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10, 13, 17, 20, 24, 27, 31. 제가 동호에서 하게 되보니까 이 1톤 트럭 전기차들의 최대 충전 속도가 73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3. 더 안 올라가나? 좀 더. 이건 우사인 볼트가 아닙니다. 거의 안호준입니다, 안호준. 요게 속도가 한 100까지만 나와도 진짜 실용적으로 평상시 주행할 때 되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충전 속도는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지금 ST1 얼마나 충전되는지 볼까요? 바로. 이제 속도도 약간 이제 배터리의 어떤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80으로 갈수록 느려지거든요, 속도가. 지금 150 나오고 있습니다. 71%까지 찼네요.
자, 이렇게 1톤 트럭 저상 탑차와 ST1 비교 시승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 전기차로의 전환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운명이죠. 물론 그게 빨리 실현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확실한 건 ST1은 미래의 트럭으로서 아주 손색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이 많은 자영업자분들과 사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또 ST1의 유용한 사용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호준TV 유익했다면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You're conflicted, got my suspicions.